그리고 M50 케이스보다는 여기가 좀 튼튼합니다. 여기가 이제 M50 케이스는 이게 너무 얇아요. 근데 M5 미니 케이스랑 이 케이스는 여기가 좀 두껍습니다. 말려있는 이 원형의 그 크기가 좀 더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잘 이렇게 해도 이만큼 들립니다. M50 케이스는 이거 자꾸 들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휙 휘어져요. 이렇게 훅 하고. M5 미니 케이스도 여기 튼튼한데 요것도 튼튼합니다. 예전에 한번 조립하면서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H300 미니 케이스입니다. H300 미니 케이스가 아니라 미들타워 케이스가 인기가 되게 많아져서 이제 마이크로닉스에서 미니형도 출시를 했는데 같은 미들타워 케이스라고 해도 크기가 다르다고 제가 설명을 많이 했죠. 3만원대 아수라나 왈츠나 J220 같은 케이스는 요 미니타워보다 높이도 더 높고 이걸 깊이라고 하죠. 폭은 이거니까 이 깊이가 더 앞으로 나와 있습니다. 요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 올렸죠. 왜 1만원대 케이스는 상단 파워밖에 할 수 없느냐라는 그 영상에서 제가 설명했습니다. 여튼 미들타워 케이스 중에 3만원짜리 4만원짜리는 이 깊이도 더 길어서 앞으로 더 많이 나왔고 높이도 더 높습니다. 그런데 H300 미들타워 케이스는 24,000원 정도 하는데 그거는 높이만 더 높아요. 이 깊이는 미니타워랑 같습니다. 이 케이스 규격은 크기는 M5 미니미랑 똑같습니다. M5 미니미랑 크기는 같고 그거보다 더 작은 거, 요거보다 더 작은 거는 그 12,000원짜리 그 스텔스라는 케이스가 스텔스인가? 스텔라인가? 스텔라 케이스인데 그게 좀 더 작아. 요만해요. 요만큼 줍니다. 앞에 요만큼 줄고 위에 요만큼 줄고. 그런데 케이스는 여기 요만큼씩만 줄잖아요? 그러면 엄청 작게 느껴져요. 그냥 사보면 압니다. 막 앞에 뭐 1cm 더 줄으면 뭐 얼마나 차이 난다고? 아니, 엄청 많이 차이 납니다. 지금 여기 되게 작잖아요. 크기가 작은 미들타워 케이스. 그러니까 이 폭이 앞으로 많이 나와 있지 않아요. H300 일반형 케이스를 사면 높이가 딱 얼만큼 더 높냐면 요만큼 더 높아, 요만큼. 딱 요만큼. 요만큼이 뭐냐? 메인보드 ATX, 그러니까 MATX, 요거, 미니보드 말고 일반 보드를 넣기 위해서 필요한 길이가 딱 요만큼입니다, 요만큼. 요만큼 더 높아요, 요만큼. 그런데 딱 받아보면 높이가 더 높잖아요. 높이가 요만큼 더 높은데, 되게 작진 않네? 그래도 뭐 크진 않구나. 요 정도입니다. 그래서 확장성이나 뭐 이런 것에서 고려를 했을 때 H300 화이트 미들타워 케이스가 작은 케이스를 원하는 사람도 뭐 그리 크지 않으니까 만족하고 케이스가 디자인이 되게 좋아요. 그 흰색이. 이거랑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이게 길이가 좀 더 길어요. 근데 이거 디자인이 좀 별로예요. 왜냐면 지금 요 디자인 있죠. 요 디자인 자체가 좀 길게 되었을 때 딱 어울리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게 인기가 있으니까 이게 좀 짧게 해서 똑같은 디자인이 나오니까 이게 좀, 비율이 안 맞아서 그렇게 이뻐 보이진 않지만, 어떤 H300 미들타워 케이스는 여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이 케이스의 어떤 장점은 또 뭐냐면, 잠깐만, 크게 얘기하다가 이거 뭔 얘기했지? 잠깐만, 이거 보니까 생각이 나요. 이 전원 버튼이나 이런 것들이 위에 있어요, 위에. 여기 있는 것보다 위에 있는 게 더 나아요. 여기 있지 않고 여기 있는 것이 더 편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컴퓨터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쓰는 사람들. 컴퓨터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쓰는 사람들은 앉으면 이게 좀 높이 있잖아요. 이렇게 보잖아요, 컴퓨터를. 그럼 여기다 꼽는 게 더 편하고 컴퓨터를 보통 책상 밑에다 놓고 쓰잖아요. 밑에다 놓고 쓰는 사람은 여기다 놓는 게 훨씬 편합니다. 전원 버튼 누르는 것도 여기 위에 있으니까 편하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원 버튼이랑 이 USB 버튼이 위에 있기를 원합니다. 요건 위에 있죠. 근데 내부 설계는 M5 미니 케이스보다 확실히 좀 디테일이 떨어집니다. 일단 이게 열리지를 않아요. 이렇게 M5는 이게 열리잖아요. 이렇게 열려. 근데 이건 고정입니다. 지금 요 나사 대각선으로는 제가 두 개 지금 박은 거예요. 원래 처음에 사면 여기랑 박혀 있지 않아요. 여기 두 개만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덜렁덜렁 거려요. 제가 처음에 보고 이걸 왜 네 개를 고정 안 해놓고 두 개만 고정해 놨어라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제조사들이 요거는 분리되는 것이다 라는 걸 말해주기 위해서 요거 두 개만 박은 것 같습니다. 요거 두 개는 직접 박아야 되는 거.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 사면 이게 분리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고무 바킹은 있습니다. 이거 M5 미니미도 똑같죠. 고무 바킹. 고무 바킹이 있는 경우는 일반적인 M3 규격, M4인가 M3인가 이제 미쳤다, 정신이. 그 나사 규격이 SSD에 다는 건 나사선이 짧죠. 예, 이걸 머신 스크류라고 합니다. 나사선이 있는 곳에 박히는 것을 머신 스크류라고 해요. 이거에 있는데, 이 고무 바킹의, 지금 보면 알겠지만, 이게 너무 짧아요, 길이가. 이 고무 바킹에 이렇게 딱 꼽는다고 해도, 이쪽으로 많이 튀어나오지가 않습니다. 요만큼 튀어나와요. 그냥 걸리는 부분이 몇 개 없죠. 그래서 이걸로 SSD를 갖다 세려 박으려고 하면, 이게 찌그러집니다. 이게 찌그러지죠. 그런데 SSD는 상관이 없어요. SSD는 진동이 없어. 그러니까 SSD 다른 곳에는 없습니다. 고무 바킹이. 징징하고 모터가 돌아가는 하드에만 고무 바킹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하드에 다는, 이게 하드 나사죠. 요거는 M4 규격입니다. 나사선이 좀 더 크죠. 이걸 긴 걸 넣어놨습니다. 이거 일반적인 들어있는 거 어딨지? 여기 있다. 일반적으로 하드 고정한 나사가 길이 짧잖아. 요게 보통이란 말이에요. 요 정도 길이가. 그런데 고무를 통과해야 되니까 이렇게 긴 나사를 넣는 거예요. 이 긴 나사를 넣어놓은 케이스가 몇 개 없어요. 그러니까 고무 바킹이 두께가 두꺼우면 당연히 긴 나사를 넣어놔야죠. 이거를 통과해가지고 깊이 박혀야 되니까. 그런데 이 디테일을 가지고 있는 케이스 제조사가 몇 군데 없어요. 고무 바킹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무 바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긴 나사를 안 넣어놓습니다. M5 미니미 케이스도 이렇게 긴 나사를 안 넣어놨어요. 그냥 이렇게 똑같은 나사를 껴놓은 거죠. 요런 부분은 디테일합니다. 하드는 여기도 달 수 있고 여기도 달 수 있고 SSD도 달 수 있고 이렇게 두 개 겸용으로 이렇게 만들어 구멍만 4개 뚫으면 되죠. 이거야 뭐. 그런데 그래픽카드를 달게 되면 여기다가는 하드를 달 수가 없어요. 여기다가는 그래픽카드가 이렇게 이만큼 올라오잖아요. 이만큼. 하드를 달면 닿아요. 안 됩니다. 만약에 하드를 달려고 하면 여기다 달아야 됩니다. 여기 보이잖아요. 여기. 하드를 여기다 달거나 아니면 SSD 여기가 하드 멀티가이드 장착하는 곳인데 여기가. 여기 하드 달면 딱 달려요. 여기다 달면 됩니다. 여기다가. 그리고 DVD 장착을 지원을 하죠. M5 미니미 케이스는 하드를 여기다 답니다. 여기다가. DVD가 여기 달려요. 하드를 여기다 답니다. M5 미니 케이스가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이런 여기 있는 이 USB랑 전원 버튼 있잖아요. 요게 여기에 위치합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선을 이렇게 다 내려요. 전면 패널 선을. 그러니까 이쪽으로 전면 패널 선이 없죠. 그러니까 DVD를 달고 하드를 달아도 아무것도 선이 없으니까 딱 다리 꼽을 수 있지만 이 케이스의 경우는 여기 선이 있잖아요. 전면 패널 선이. 그러니까 위쪽 칸은 사용할 수 없는 거죠. 이 선에 걸리니까. 이 선이 뭐 위로 꽉 당기면 될 것 같지만 아닙니다. 이게 위쪽으로 이렇게 3정전 선의 경우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밑으로 보면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3정전 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위쪽 공간은 이제 여기다가 SSD는 달 수 있겠네요. 그냥 이렇게 껴서 달 수 있겠지만 하드는 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드는 여기다가 다는 거죠. 여기다가 밑에 칸에다가 하드를 결합을 해놓고 보드를 아니다. 안 그래도 되겠구나. 여기다 하드 달면 됩니다. 여기다가 하드가 앞쪽으로 많이 들어가요. 여기 보면 안쪽으로 멀티가이드 꽂게 구멍이 나 있잖아요. 하드를 꼽으면 요 앞까지 나가요. 요 앞까지. 그래서 하드가 여기까지 튀어나오지가 않아요. 여기 많이. 예전에 나왔던 케이스는 여기다 하드를 달면 하드가 여기까지 튀어나와가지고 램에 이게 다알랑말랑하고 막 그래서 좀 그랬는데 이건 안으로 쑥 들어갑니다. 많이 들어가요. 껴볼까? 아우, 왜 이렇게 안 빠져, 하드. 보면, 램 빼고 해야 된다. 여튼 많이 들어갑니다. 귀찮아요. 아씨. 그리고, 여기 구멍이 너무 작아요. 이건. 그래서, 파워를 여기다 장착하기 전에 선부터 뒤로 넣고 해야 됩니다. 이거는 미니 케이스는 다 똑같아요. 그리고 후면편은 80mm죠. 이게 H300 일반 미들타워 케이스랑 가격이 거의 같아요. H300 미들타워 케이스는 120mm 후면편이 후면편이 120mm예요. 근데 이거 80mm예요. 뭐 펜이 구린 건 아닙니다. 괜찮은 거 들어있는 것 같아요. 딱 돌려보니까. 근데 가격이 거의 같은 일반 미들타워 케이스는 H300 120mm 후면편이죠. 근데 이거 80mm죠. 그러니까 이거 살 이유가 없습니다. 높이 딱 요만큼 차이 나요. H30 일반상이 낫죠. 그리고 DVD는 이렇게 여는 겁니다.
이렇게 이거를 열고 여기다 끼운 다음에 앞에 거 있잖아요. 이거를 손으로 해서 이렇게 날아갑니다. 이렇게 끼우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 뭐 전면펜을 뭐 달 수 있게끔 돼 있는데 이건 안 달아도 됩니다. 전면펜은 필요 없어요. 지금 몇 번을 말하지만 전면펜은 아무 필요. 여기 이렇게 봐요. 여기 이 멀티리더기 칸이 아니에요. 왜냐면 멀티리더기 칸일 수가 없어요. 여기 막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하드 달라고 만든 거예요. 하드 달라고. 아니 멀티리더기를 끼울 수 있게끔 설계되어 있는 기구 설계가 되어 있는 어떤 케이스 도면을 그냥 그대로 쓴 겁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땐 여기에 지금 보면 그것을 구분하는 건 여기 볼록 튀어나온 나사가 있습니다. 요 두 개가. 요 볼록 위로 올라온 거 있잖아요. 요게 하드를 끼우게 되잖아요. 그럼 나사 구멍이 약간 위로 올라가요. 그거를 맞추려고 위로 반원형으로 판 겁니다. 멀티리더기만 꼽게끔, 멀티리더기를 꼽아라고 이렇게 만든 거는 이 위에 반원형으로 안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멀티리더기 폭이랑 하드 폭이랑 똑같으니까, 가만히 보니까, 나사선을 위쪽으로 조금만 탁 올리면, 나사를 꼽기 쉽는데, 여기도 구멍 뚫려 있잖아. 나사 또 꼽으라고. 하드 꼽으라고. 하드 달라고 만들어진 거예요. 보세요. 여튼 이 케이스가 왜 리뷰를 하느냐. 흰색 케이스가 많으면 제가, 이거를 이렇게 설명을 안 했을 텐데, 지금 흰색 케이스가 없습니다. 미니타워 중에서 흰색 케이스가 몇 개 없어요. M50이란 케이스. 그리고 M5, 아니다. 그거 없다. M50 케이스. 그것도 뭐 있지? H309 이거. 한번 찾아봐요. 없어. 저 흰색으로요, 좀 조그만한 케이스로 하고 싶어요. 깔끔하고, 그거, 화려한 거 막 초딩처럼 막 불빛 나오는 거 말고, 깨끗하고 심플한 걸로 흰색이요. 미니 케이스로 해주세요. 라고 하는 여자분한테, 할 케이스 없어. 없어. 예전에는 루나 케이스 있을 때, 지금으로부터 한 7년, 8년 전에는, 제가 컴퓨터 조립을 이제 시작하고 2, 3년밖에 안 됐을 때, 그때는 흰색 케이스가 작은 게 되게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흰색 케이스가 작은 게 거의 없습니다. 이 케이스를 설명하면 분명히 H350 케이스를 마이크로닉스에서 나온 그거를 얘기하는 분이 있을 텐데, 제가 H350 케이스는 좀 비추천합니다. 물론 그 이쁘긴 이뻐요. 어떤 분들은 H350 케이스를 막 자꾸 하려고 하는데, 왜 그거를 제가 비추천하냐면, 일단 크기가 커요. 일반 미들타워 있잖아요. 좀 작은 미들타워가 아니라 일반 미들타워 크기입니다. 앞으로도 많이 나왔고, 위로도 많이 나왔어요. 그것도 후면펜 이제 120mm입니다. H300 2만원대짜리 케이스는 파워가 상단 파워인데, H350은 하단 파워예요. 그리고 좀 설계 방식이 좀 다르죠. 300이랑 이 케이스는 설계 방식이 소위 말하는 예전에 사용하던 구형 방식입니다. 구형 방식. 근데 그 별 차이 없어요. 이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그래픽카드가 이거 그래픽카드 안 달거든요. 그래픽카드 안 달면 아무 케이스나 되고, 그래픽카드가 막 이렇게 긴 거 있잖아요. 막 엄청 길고 막 1080 같은 거. 그런 것만 아니면 1060 정도, 요 정도에 달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저번에 말했듯이, 상단 파워 케이스는 상단 파워가 흡입구가 파워 안쪽에서 공기를 빨아도 뒤로 빠지기 때문에 후면팬 역할을 겸용을 하고 있어요, 파워가. 그래서 그 작은 케이스들이 상단 파워를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케이스 내부 공간이 좁잖아요. 케이스 내부 공간이 좁으니까 같은 풍량을 가진 팬이라고 하더라도 케이스 내부 공간이 좁으니까 더 빨리 빼는 겁니다. 이건 30평짜리의 환풍기를 다는 거랑 5평짜리의 같은 크기 환풍기를 다는 거랑 5평짜리가 더 효과가 좋은 거, 그 작은 평, 5평에 있는 환풍기가 훨씬 바람을 잘 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케이스가 작을수록 후면팬을 좀 작은 거 쓰는 경향이 많은 겁니다. 근데, 잠깐만. 아까 뭐 설명하려고 그랬지? M5 미니미 케이스는 그래픽카드를 이제 이게 지금 PCI 슬롯이 두 번째 칸이잖아요. 지금 M2 슬롯이 있잖아요. 그 PCI 슬롯이 첫 번째 칸이 아니라 두 번째 칸에 꼽힙니다. A320 보드 중에 이 PCI 슬롯이 첫 번째 칸에 꼽히는 게 바이오스타 보드죠. 바이오스타 보드는 여기에 M2가 없으니까 PCI 슬롯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꼽힙니다. 여기에 꼽히느냐, 여기에 꼽히느냐. 요 한 칸 차이가 그래픽카드 꼽잖아요. 그래픽카드 꼽는다고 해봐요, 이렇게. 지금 여기 있는 거는 그래픽카드 꼽으면 밑에 한 칸 요만큼 나왔습니다, 요만큼. 여기까지 떨어져요, 여기까지. 바닥이랑 딱 붙어요. 그런데 요 한 칸 위에만 있잖아요? 그럼 밑에 이만큼이 남습니다. 이 차이가 엄청 커요. 이게 미들타워 케이스 있잖아요. 긴 케이스에서는 요 한 칸 차이가 아무 차이도 안 해요. 근데 이거는 여기가 워낙 좁다 보니까 이 한 칸 차이가 되게 차이가 커지는 거죠. 바닥이랑 딱 붙느냐? 그래도 적당히 공간이 있네? 그래도 가 되느냐? 그런데 이거 밑에 그게 없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원래 케이스들은 다 이래요. 다 막혀 있어요. 근데 M5mm 케이스를 제가 왜 그렇게 칭찬하느냐. 여기다가 이렇게 크게 에어홀을 뚫어 놨어요. 그리고 메시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높이도, 이거 밑에 받침대도 이 정도 높이에요. 공기 통하라고 이렇게 잘. 그러니까 그래픽카드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 그래픽카드 밑에 쪽에서 열기를 빨아들이잖아요. 위 빨아들이면 밖에 있는 공기 안으로 들어가서 통풍 잘 되라고. 근데 여기 막혀 있으면 여기가 딱 붙었어. 그래픽카드가. 그럼 얘가 이쪽에 있는 뜨거운 공기를 이렇게 빨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엠파이어 미니 케이스가 진짜 단점 없는, 그거를 설계한 사람은 케이스 통풍과 어떤 여기 앞쪽도 그렇잖아요. 여기다가 하드를 달기 위해서 스위치 전원부 스위치랑 전면 USB를 여기에 위치시켜서 선이 이쪽으로 안 가게 해서 이 밑으로 빠지게 해서 여기다 하드를 달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설계한 사람은 진짜 머리 좋아. 이것도 열리게끔 해놓은 거지. 이렇게 이게 열리면 이게 열려봐. 그럼 그래픽카드 꽂고 여기 정배가 너무 편하지. 이게 닫혀 있어봐. 그럼 막 할 때 막 손 집어넣어. 안 보이네. 선 어디 있어? 막 이러잖아요. 여튼 엠파이어 미니 케이스는 워낙 특출나게 기구소리가 잘 되어 있는, 거의 진짜 엄청 디테일하고 케이스 그런 내부 공간 구조와 어떤 발열 그리고 공간 활용에 대해서 되게 생각을 많이 한 사람이 만든 거기 때문에 그 넘사 벽이에요. 벽. 모르는 사람이 보면 모르지. 이건 아는 사람, 그러니까 저같이 분석할 줄 아는 사람들이나 보면 M5 미니 케이스가 되게 좋다고 하지. 그냥 모르는 사람들 보면, 그러니까 일반적인 컴퓨터 업자들 있잖아요. 걔들 머리 나쁜 애들, 공구 출신의 그 대가리 겁나 나쁜 애들이 컴퓨터나 대충 막 조립하고 막 하는 애들 있잖아요. 찌질이들. 겁나 잘 삐지는 애들. 걔네들은, 에어를 여기 머타로 뚫어놨대? 이러고. 스위치 여기 있나 보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튼 이 케이스를 왜 이제 좀 추천하느냐. 이게 M50보다 나아요. 훨씬 낫습니다. 이 디자인도 그렇고. 가격은 거의 똑같아요. M50 케이스보다 이게 훨씬 낫습니다. 근데 요거를 사느니 그냥 조금 더 크지만 H300 일반형 케이스를 사는 게 낫습니다. 가격은 비슷해요. 왜냐면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핵심은 바로 후면팬이 120mm라는 거. H300 미드타워 케이스는. 근데 그게 지금 일시 품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요걸 한 겁니다. SSD 장착 공간은 많아요. 여기 2개 달 수 있고. 그런데 여기에 2개 단다고 했을 때 SSD가 앞에 전원선이랑 SATA선이 꼽히잖아요. 이걸 밑에 쪽은 할 수는 없죠. 여기 너무 좁으니까 위쪽으로 하면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것도 이쪽에 이 밑에 쪽에 단 것이 이렇게 올라오니까 이거는 이렇게 반대쪽으로 하기 어렵죠. 이쪽으로 할 겁니다. 그럼 여기에 또 튀어나오죠. 그러면 이 뒤쪽으로 뺀 파워선이랑 전면 패널선들은 어디로 꼽습니까? 여기 막혀있고 여기 막혀있는데. 물론 일로 뺄 수 있겠지만 너무 좁아지죠. 그 24핀 전원선 두께가 이렇게 두꺼운데. 요걸로 껴야 되는데 여기가 이게 보드 보면 지금 이게 미니 보드임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갑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만약에 그 미니 보드 중에서도 폭이 좀 넓은 거 있잖아요. 그럼 이거 가려져요. 이게 저번에 이게 가려져가지고 여기로 겨우 여기로 밖에 선을 뺄 수 없다고 제가 설명했었던 그 컴퓨터가 있었잖아요. 그게 SSD를 이렇게 달아서 여기다가 이 선 때문에 뒤로 돌려서 앞으로 빼야 되는 전원선이랑 전원 패널선은 여기밖에 없다. 그래서 요 뒤로 선을 빼는 게 약간 까다롭습니다. 근데 뭐 SSD를 뭐 하나만 달 뿐은 그냥 여기다가 달아버리면 되기 때문에, 하드 보통 요즘 하드 하나 SSD 하나 달잖아요. SSD 하나 달고 하드 여기다 달면 됩니다. 근데 SSD를 많이 달 분에게는 뭐 좀 추천하지가 않죠. 그럴 분이 거의 없죠. 이 밑에 쪽에도 하드랑 SSD 다른 곳이 있기 때문에 밑에 쪽으로 선을 빼서 달 수도 있습니다. 파워는 이게 잘만 건데 이게 싱글 레일이에요. 잘만 듀얼 레일은 3만원대 초반이고, 잘만에서 나온 그 싱글 레일 파워 중에 이게 제일 쌉니다. 500W 싱글 레일 37A. 근데 요게 신형이라 이 파워선이 이렇게 고무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파워선 그 빨간색 검은색 막 보기 옛날 것처럼 생긴 거 막 이런 거, 요거 싫으신 분은 요거 사면 됩니다. 요게 파워선 신형이고 싱글 레일인데 4만원밖에 안 합니다. 이거 가성비 겁나 좋아요.